네, 이제는 시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전략,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좀 더 깊이 있는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은 LS증권 투자전략팀 황산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올해 처음 나왔군요. 네. 그렇죠, 아마도. 네. 네, 저희가 한 달 동안에 이제 달라진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보다는 먼저 금요일장 리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점 부담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컨셉 자체가 이제 로테이션 흐름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대형주 약세가 나오게 되고 지수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제 지수가 부진한 것에 대비해서 네. EPS는 꾸준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밸류 같은 부분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PER 포워드 기준에서는 이제 한 22배 선 초반에 위치해 있으면서 과거 평균, 그러니까 최근 1년 평균에 조금은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제 부담은 좀 덜한 네. 상황이고요. 그 단에서의 좀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고 본다면은 당장의 시장의 핵심 흐름인 로테이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빠르게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소재와 산업재 중심의 접근은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AI 밸류체인 속에서 좀 실적 성장이 뚜렷한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하드웨어 같은 부분들은 좀 여전히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주말에 발생했던 그린란드 사태 때문에 사실 조금은 리스크 온 심리가 한마디로 위험 회피 심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자면은 현 포트폴리오는 유지한 채로 시장이 흔들릴 때 좀 저가 매수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 의장 잠깐 네네. 간략하게 좀 짚어볼까 봐요. 좀 케빈 해시슨 백악관에 두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 나오면서 케빈 워시가 또 한 번 부상했습니다. 살짝 국채금리도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케빈 워시 그 전 이사죠. 2011년도에 이제 이사직을 관두긴 했었지만은 전 이사였던 부분만큼 그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케빈 워시 전 이사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케빈 햇셋보다는 비교적 조금 덜 도비시한 네.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연준의 좀 대차 대조표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축소를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금리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벤트 측면에서 보자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에 취했던 연준을 압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성적인 인사를 데려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단에서의 좀 금리 압박분에서의 불확실성 부분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눌렸지만 그래도 반도체 안에서는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뭐 마이크론 7%나 넘게 올라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주의 전략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아까 아시아 증시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시장 전반의 리스크 온 심리가 매우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 오프 심리죠. 네.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단에서는 저는 사실 마이크론과 같은 이런 AI 밸류체인의 인프라 단의 그런 종목들은 조금은 안정적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 현재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밸류는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EPS가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AI에 대한 전반적 흐름이 조금은 바텀업 단이긴 하지만은 학습에서 추론형으로 또는 생성형 AI에서 피지컬 AI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메모리 단에서의 조금 수혜가 강하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지금 EPS 전망치가 또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밸류 메리트가 나오면서 조금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좀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는 환경이긴 한데 당장 이제 업사이드 상방이 얼마나 더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정점을 확인 후에 파는 전략을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메모리단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사실 황산혜 연구원님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부터 늘 강조해 주셨던 종목들, 뭐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에 전략을 좀 여쭤보겠고요. 한편 이제 3대 지수는 좀 쉬어갔는데 러셀 지수가 최근에 한 11거래일 연속해서 좀 상승을 그래도 올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시장에서는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조금씩 이게 퍼지는 걸까 이런 분위기 감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고도 좀 해주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26년도에 들어서면서 음, 25년도에서 계속 실행해왔던 통화 정책이나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 전반에 기대감이 있었고, 경기 지표 단에서도 지금 최근에 소매 판매 같은 부분들로 좀 호조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바텀업 단에서도 항공주라던가 아니면은 소비 관련된 종목들, 명품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견조한 그런 성과를 나오면서 소비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GDP 나우 그 애틀란트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를 보셔도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5.2%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은 경기 회복이 좀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네. 당장 과거의 그런 실패보다는 좀 미래의 그런 성공을 좀 더 기대하는 그림 속에서 눌려있던 러셀이나 아니면 중소형주 또는 소재, 산업재와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사실 이제 소비 같은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비는 좀 보면은 프리미엄 소비냐 아니면 가성비 소비냐 좀 이렇게 확실히 실적 포인트를 가져가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종목들만 보셔도 사실 그동안 눌려있던 LVMH 같은 종목들도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는 것이 역시나 K자형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단에서 좀 주목하면 좋을 트럼프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뭐냐면은 네. 기업 이익들을 활용한 민간 부양 정책입니다. K자형 그런 경제 구도라고 봤었을 때 고소득과 저소득 측의 괴리도 있지만은 기업과 임금의 괴리도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 단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전략 자체가 네. 신용카드에 대한 금리를 제한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방산주에 배당을 준다던가 또는 에너지 기업들한테 투자를 압박한다는 등의 그런 그런 행보들이 기업들의 이익들을 경기로 가져오는 그런 행태거든요. 이런 부분들 역시도 좀 주로 이런 K자형 경제의 키 맞추기를 좀 유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로테이션 장세에서 로테이션의 그런 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하나로 또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시장의 이런 순환 흐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이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 때문에 금융주 잠깐만 꼬리 질문으로 좀 네.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는데 지난주에 이런 성적표들 어떻게 좀 평가하셨어요? 사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아직까지 IB 사업부 자체가 견조한 상황이고, 네. 사실 실적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카드 그런 금리 상한 같은 부분들은 잠재적인 그런 이익을 다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단에서의 좀 경계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시대에서도 투자에 대한 그런 자금 조달을 담당을 하면서 또는 이제 벤처 기업들, AI 벤처 기업들의 M&A나 아니면은 대형 기업들 간의 M&A도 주도를 하면서 IB 사업부에 대한 그런 강한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주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좀 차익실현 나온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에너지 섹터는 지금 좀 어떤가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쪽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정부 쪽에서는 압박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저희가 전력만 봤을 때는 앞서 이제 미증시 특징주 코너에서는 전력 이 발전소를 관련해서 발전소에 기기를 넣는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고 기존의 발전소를 건설했던 기업들은 주가가 빠지는 흐름을 보였던 게 금요일장이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골라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쉐보론과 같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다이렉트하게 그런 투자에 대한 압박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투자의 투자의 수익이 워낙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단에서 주가 같은 네. 경우에도 많이 빠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그런 인프라, 산업재와 같은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좀 투자를 압박하는 것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반영을 하면서 조금은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단에서는 DR 홀튼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런 LNG 관련된 네.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재, 벌컨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들도 산업 소재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네. 시멘트라던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전반적인 산업 단에서의 투자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수혜도 조금은 주목해 보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저희가 뭐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이 안을 채우는 뼈대와 어떤 살을 구성하는 기업들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자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그단에서 지금 사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AI 가속기나 아니면 플랫폼 같은 종목들이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결국에는 필요한 인프라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네. 메모리가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처럼 여기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부분들은 기업들의 마진이나 제품 가격에 대한 강한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업사이드도 훨씬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단에서 어떠한 영역들이 공급망 병목 형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자면은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공급망 병목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출연 때도 좀 강조해 주셨던 투자 포인트이기도 했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의 주가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마지막에 점검을 하기로 했고 저희가 이번 주에는 또 실적 시즌 이제 2주차에 접어듭니다. 넷플릭스, 뭐 아니면 존슨앤존슨 P&G, GE 에어로스페이스, 프리포트 맥모란 구리 관련주죠. 인텔까지 성적표 좀 대기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실적 시즌은 AI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에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부분들이 구독의 성장보다는 네. 이제 이미 확보한 그런 이런 고객층을 활용을 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단에서는 뭐 메타나 아니면 엠러빈 같은 광고 관련된 그 종목들이나 또는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네. 이미 AI를 활용한 광고의 수익 극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넷플릭스에서 나와준다면은 최근 좀 주가가 눌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단에서의 조금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인텔 같은 종목도 지금 대기가 되어 있는데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멘텀은 견조한 상황이나 워낙 조금 하단을 지지할 만한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따라서는 그쵸. 밸류 자체가 없다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허. 이익이 없으니까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향후 성장에 대한 로드맵, 뭐 1.4 나노 공정, 뭐 즉 14A 공정에 대한 로드맵이 명확하게 나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조금 빠진 상황에서 상방을 기대하는 넷플릭스가 좀 더 유효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네.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넷플릭스나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하시면은 조금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이번 주만 두고 본다면 넷플릭스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점. 인텔은 약간 정부의 칭찬으로 끌어올려진 상태인 건가요? 맞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의 개입이나 아니면은 사실 로드맵을 제시를 한 건데 사실 1.4 나노 공정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들이 네. 그거를 무기로 지금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시화되어야 이런 부분도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저의 투자 스타일 상으로는 좀 네.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증명해야 할 게 좀 있는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뭐 메타, 엠러빈, 아마존 등등 AI를 접목시킨 광고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AI랑 쇼핑을 접목한 이야기도 진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딴에서 사실 월마트를 보시면은 되게 쉽게 어떤 흐름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40배까지 올라온 상황으로서 거의 테크 기업 같은 취급을 받고 그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는 AI의 활용인데 오픈 AI는 물론이고 제미나이까지도 협력을 하면서 이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소비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에 더해서 이제 리테일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물류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AI를 적용한 그런 사업 전환을 시도를 하면서 하나의 테크 기업화가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어쩌면 AI 활용이 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요인들도 하나의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넷플릭스도 그런 유사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월마트는 딱 나스닥으로 옮겨가는 시점에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변모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는 뭐 실적도 있지만 이제 지표들도 좀 체크를 해보게 될 텐데 우선은 PC 사실은 연준이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이긴 하지만 11월 지표인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시차가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앞선 CPI나 고용 지표가 이제 나왔던 걸 보자면은 크게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자라는 게 강한 것 묻고 같고요. 가자. 네. 하지만 이제 그단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S&P PMI나 아니면 미시건대 소비심리 지표 같은 그런 미래의 소프트 데이터 같은 부분들이 조금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그린란드가 좀 걱정인 부분입니다. 네. 그린란드 같은 사태가 관세나 기업 불확실성까지 확장이 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물가에 대한 경계 심리를 네.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단에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이슈 중심의 좀 트래킹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단에서는 뭐 다보스 포럼에 대한 그런 확인 또는 이제 베센스 오히려. 장관이나 네. 아니면은 주요 그 의회 인사들의 그런 발언들을 조금은 주목해 보시면은 어떠한 요인들이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발언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런 좀 냉철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지표보다도 어찌 보면 국제 정세를 둘러싼 말말말에 또 한번 주목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예고드렸던 연구원님이 지난달에 출연하셨을 때 짚어주신 종목들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공급망 병목과 관련해서 뼈대와 살을 구성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우선 암페놀과 코닝 언급해 주셨는데 뭐 12월 중순부터 주가 꾸준히 상승세 올라오면서 거의 뭐 신고가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시게이트랑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새해 첫 방송에 연구원님은 안 계시던 자리지만 지난해 S&P 500 상승률 거의 1위, 2위 하던 기업들이더라고요. 네. 지금 전략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 다만 네.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네. 빅테크들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실적이 좋게 네. 나와줘야 이런 AI 투자의 주체들의 자금 여력이 확보가 되고 그렇죠. 그 자금 여력이 확보가 되어야 투자가 들어가고 투자의 수혜를 받는 것들이 이런 암페놀이나 코닝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같은 기업들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엔 빅테크들의 자금 여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빅테크들의 가장 주요한 자금 여력인 클라우드나 광고 이런 기업들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기업, 일반 기업들의 AI 활용이 중요하거든요. 그 단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월마트라던가 아니면은 금융업종이라던가 바이오 기업들 이런 일반 기업들의 AI 활용이 빅테크들의 클라우드 수요로 이어지고 이 부분들이 다시 투자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혜가 나와줘야 이제 더 추가적인 상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지금 코닝 차트가 같이 나가고 있는데 암패널과 코닝 저희는 그리고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등등 지금 종목들 결국은 빅테크가 앞에서 강하게 끌어주고 또 AI 활용이 활성화되어야지 이 안에서 투자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 수 있다라는 점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시장 이번 주 뭐 오늘은 쉬어가지만 이번 주 대응에 한 말씀만 좀 전략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때 네. 매수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앞서 빅테크를 좀 보자 말씀드렸는데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투자에 대한 압박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 단에서는 가장 공급망 병목 형성이 강한 결국에는 앞서 말했던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저가 매수나 아니면 차익 실현 나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알파벳과 같이 차기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중심으로 다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인프라 종목들을 활용한 그런 매수 전략, 또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키워드는 역시나 AI 인프라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정 시에 접근하는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LS증권 투자전략팀 황산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